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이메일, 유튜브, 넷플릭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속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SNS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책을 읽다가도 문득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이 궁금해진다. 5분만 쉬어야지 했던 스마트폰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저자 요한 하리는 우리가 왜 집중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파헤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장 우리는 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몇 분 만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지고,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SNS를 열어보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집중력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저자 요한 하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문제일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04년에 비해 약 3040% 감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우리는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언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SNS, 유튜브, 뉴스, 게임 모든 것이 우리가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12가지 요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장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12가지 요인. 당신의 집중력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잠깐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뿐인데 30분이 사라졌다. 유튜브를 보다가 중요한 일을 밀어버렸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자 요한 하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도둑맞고 있다고요. 1. 끝없는 정보 폭격 스마트폰, SNS, 알림 중독.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우리는 정보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SNS, 뉴스, 메일, 메신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밀려오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2617번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주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위. 깊은 사고의 소멸 짧은 콘텐츠 소비 습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콘텐츠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도 함께 짧아지고 있죠. 뇌는 점점 깊이 있는 사고를 잃어갑니다. 짧은 정보에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거나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3. 수면 부족과 피로 만성 피로 사회. 하루에 몇 시간이나 푹 자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12시간 부족한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끊임없이 바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알람이 울리면 억지로 눈을 뜨죠.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4. 스트레스와 불안 집중력을 갉아먹는 심리적 요인. 해야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고 속삭이며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5. 멀티태스킹의 함정 집중력의 최대 적.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멀티태스킹을 강요하고 있죠. 6. 과도한 업무와 번아웃 집중할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진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7. 잘못된 교육 시스템 창의성과 사고력을 방해하는 구조. 우리의 교육은 빠르게 답을 찾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깊이 사고하고 몰입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고 있죠. 8.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 보이지 않는 집중력 저하 요인.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과 특정 화학 물질이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9. 가짜 해결책들 생산성 앱, 카페인, 집중력 훈련의 한계. 카페인, 생산성 앱, 집중력 훈련?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0. 기술 기업의 중독 전략 알고리즘이 우리의 뇌를 장악한다.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우리가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사회적 단절 깊은 대화와 관계의 부족.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사고력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12. 정치적 경제적 요인 집중력 위기를 방치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 사회가 집중력을 빼앗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신은 집중력을 되찾고 싶습니까? 하지만 이미 포기한 건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덜 쓰겠다고 결심해도 다시 손이 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집중력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 하리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1.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앱을 설치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집중력 저하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설계, 과도한 업무, 만성 피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핵심 원인입니다. B. 디지털 디톡스 기술과 거리두기.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기술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깊은 작업 딥워크 환경 만들기. 딥워크 딥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끄고 이메일 확인 시간을 줄이며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단 90분이라도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집중하는 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4. 수면과 휴식이 집중력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를 찾지만 진짜 해결책은 수면과 휴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자연과의 연결 집중력을 회복하는 방법.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집중력을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피로가 회복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크린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집중력을 빼앗는 시스템에 맞서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SNS는 중독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광고 산업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윤리적인 기술 사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죠. 우리는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집중력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중력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되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사장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실전 가이드. 당신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집중력을 되찾고 싶다면 이제는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집중력을 되찾는 실전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들입니다. 1. 스크린 타임 줄이기 디지털 최소주의 실천하기. 우리는 하루 평균 46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보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일까요? 디지털 최소주의란 불필요한 기술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도구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알림 끄기,
SNS 사용 시간 제한하기.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랍도록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의. 단절 시간을 만들어라 디버크 루틴.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뉴포트는 디버크 디프워크 개념을 강조합니다. 하루 중 최소 90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90분 무방해 시간 설정하기. 업무 중 SNS와 메신저 끄기.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원칙 지키기.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집중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3. 뇌를 회복시키는 딥 레스트 디프 레스트 전략.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휴식입니다. 우리는 뇌를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 취하기. 90분 집중 후 1015분 쉬기. 주말에는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뇌를 쉬게 할수록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4. 환경을 바꿔라 집중하기 좋은 공간 만들기. 우리의 환경은 집중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공간,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책상 위에서 불필요한 물건 제거하기. 조용한 공간에서 작업하기.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 듣기.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멀티태스킹을 버려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집중력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생산성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일에만 몰입하기. 해야 할 일 목록 대신 오늘의 단 하나 정하기. 멀티태스킹을 버리고 깊이 몰입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6. 집중력을 빼앗는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하지만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SNS는 우리의 뇌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웰빙을 고려한 앱과 서비스 선택하기.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 문화 만들기. 개인이 아닌 사회적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도둑맞았지만 되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오장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사회적 변화. 당신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이미 수백 개의 기업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으려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1. 빅테크 기업은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조종하는가? 당신이 인스타그램을 한번 스크롤할 때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더 오래 머물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SNS, 뉴스 앱, 동영상 플랫폼은 우리가 화면을 떠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 무한 스크롤 계속 스크롤할수록 더 많은 콘텐츠 제공, 자동 재생 영상을 끄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시작, 알림 폭탄 관심을 끌기 위해 불필요한 알림까지 계속 발송. 이제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우리의 뇌는 기술에 중독되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는 마치 도박이나 마약 중독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기술 중독의 위험. 주의력이 단축되면서 깊이 있는 사고가 어려워짐.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3.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유럽연합 EU 사용자 데이터를 조작하는 알고리즘 규제 강화. 프랑스 18세 이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논의.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광고 제한 추진.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4.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 광고 없는 서비스 선택하기. 알고리즘 추천 대신 직접 컨텐츠 선택하기. 디지털 웰빙을 강조하는 기업 지원하기. 소비자가 변하면 기업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디지털 저항 운동. 결국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변화. 하루 1시간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실제 인간관계 강화하기. 집중력을 높이는 아날로그 라이프 스타일 실천하기. 작은 변화가 모이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6장 집중력을 회복하는 7가지 실천법. 우리는 이미 집중력을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실천법을 배울 것입니다. 집중력은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1. 주의력을 되찾는 싱글태스킹 훈련.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능률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싱글태스킹 실천법.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작업 중 스마트폰, SNS, 이메일 확인 금지. 작업 시간 설정하기 25분 집중과 5분 휴식. 환경 최적화하기 방해 요소 제거, 조용한 공간에서 일하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 당신의 주의력을 회복시킵니다. 2.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냅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방법. 하루 1시간 스마트폰 없는 시간 만들기.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 활용하기. 주말마다 디지털 금식일 설정하기. 당신이 스마트폰을 덜 사용할수록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3. 깊이 있는 독서 습관 기르기. 짧고 자극적인 정보에 익숙해진 뇌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독서 습관을 위한 실천법. 하루 30분 이상 책 읽기. SNS 스크롤 대신 긴 글 읽기 연습하기. 전자책보다는 종이책 읽기. 책을 읽는 시간은 곧 당신의 사고력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4. 깊은 수면으로 뇌 회복하기.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수면은 뇌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수면 환경 최적화. 깊이 자는 것이 곧 집중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5.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하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을 통한 집중력 강화. 하루 30분 이상 걷기 또는 유산소 운동. 요가, 명상을 통해 마음 집중력 강화. 업무 중간에 스트레칭으로 뇌 활성화. 몸을 움직이면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6.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디지털 시대에는 대화조차 피상적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실천법. 대화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기. 경청하는 습관 기르기. 집중력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길러집니다. 7.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자연은 우리의 뇌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연이 주는 집중력 회복 효과.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창의력을 높임.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 강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현실에 집중하는 힘 기름.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집중력도 강해집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하루 루틴. 제7장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하루 루틴. 오늘은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하루 루틴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는지가 우리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단순한 일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루의 각 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아침, 뇌가 깨어나는 첫 30분. 하루의 시작, 그 첫 30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가장 신선하고 활기차기 때문입니다. 아침 루틴을 최적화하는 방법. 물 한 잔 마시기 수면 중 탈수 상태를 해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 5분 명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루에 대한 목표를 설정. 자연광을 받기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 아침의 첫 30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하루 종일 집중력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 블록 타임 기법으로 하루를 나누기. 하루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기법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록 타임 기법 실천법. 업무 블록 설정 90분간 집중하여 일을 하고 1520분간 휴식. 한 가지 일에 집중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휴식 시간 활용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뇌를 재충전. 이 방법은 뇌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며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3. 디지털 방해 요소 최소화하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방해 요소 줄이는 방법. 스마트폰, 이메일 알림 끄기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물리적으로 방해를 피하기. 디지털 단식 시간 설정 일정 시간을 스마트폰을 끄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 디지털 방해를 줄이면 더 깊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후 미니 휴식으로 뇌 재충전.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니 휴식입니다. 미니 휴식 실천법. 510분의 짧은 휴식 기지개를 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뇌를 리셋. 짧은 산책 자연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며 머리를 식히기. 명상 5분 정도의 짧은 명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 짧은 휴식이 뇌를 재충전시켜주고 다시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저녁 루틴으로 집중력 유지하기. 하루의 끝에서 중요한 건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녁 루틴은 잠들기 전에 뇌와 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루틴 실천법. 수면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기. 내일의 일 계획하기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뇌를 준비. 책 읽기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기. 저녁의 준비가 내일의 집중력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 지키기. 운동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한 집중력 강화 방법. 하루 30분 운동, 유산소 운동, 요가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 후 수분 보충, 뇌의 수분 부족을 예방하여 집중력 유지를 도와줌. 정기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은 집중력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 꾸준한 운동은 뇌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집중력과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7. 충분한 수면으로 뇌의 재충전. 하루의 끝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은 물론 감정 조절까지 어려워집니다. 수면을 최적화하는 방법. 일관된 수면 시간 유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자제, 스마트폰, TV 등을 피하여 수면의 질을 높임.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어두운 방, 조용한 환경,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뇌를 재충전시켜주고 다음날 더 나은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배운 집중력 루틴을 따라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집중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도둑맞은 집중력을 통해 여러분이 하루하루 집중력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집중력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실천에 옮긴다면 분명히 집중력의 도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집중력 회복 비법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빛나기를 바랍니다.